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도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제 기초를 익혔잖아요. 네. 이제 오늘은 이동평균선 가지고 자, 투자할 수 있는 간략한 방법. 네. 기초적으로 간략한 방법인데 어찌 보면 이게 다예요. 이동평균선은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것을 응용하고 쉽게 받아들이면 정말로 초보분들도 누구나 이것만 방식만 이 방법만 딱 태도하면 누구나 간단한 투자 정도는 어느 정도 승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어렵게 꼬아 나가면 한없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말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네. 되는데요. 좀 쉽게 잘 풀어주시죠. 자, 오늘은 PPT를 보다시피 투자와 이동평균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과 정의, 그것을 제가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그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짚어드릴 거고요. 자,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장단기가 있습니다. 장, 중, 단기 세 가지를 나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장단기를 가지고 장점과 단점, 단점과 장점을 어떻게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지,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짧고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글자가 여기 답니다. 글은 여기 나고 다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좀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 전에 먼저 앵커님 질문을 드릴게요. 앵커님은 그림을 보면 그리는 게 쉬울까요? 보는 게 쉬울까요? 보는 게 쉽겠죠. 당연히 보는 게 쉽겠죠. 근데 저희가 저번 이평선 하기 전까지는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무슨 네. 말이냐? 추세선은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려서 내가 그린 그림이 맞는 그림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 값에서 또다시 투자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그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인지 그것만 딱 정확하게 구분만 지을 수 있다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자, 상승 추세 5가지 투자 전략이에요. 상승 추세. 제가 저번 시간에 골든 크로스, 그리고 정배열, 그리고 고점 시그널, 그리고 나서 다시 매도 포지션까지 올라가는 상하방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턴을 어떻게 먼저 시그널을 볼 수 있느냐가 이평선 보는 것의 전부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배우기 전에 추세선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모르고 추세선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쉬웠다라는 거죠. 정말 쉬웠습니다. 왜? 이동평균선을 기준을 잡고 추세선을 접목을 시킨 것이 아니라 추세선에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더했기 때문에 좀 더 투자에 대한 승률도 굉장히 더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이동평균 되게 쉽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드린다면 굉장히 편하게 제가 받아들인 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자, 매수 투자 시그널이에요. 제가 이평선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평선은 21선, 한 달이죠. 한 달. 단기 이평이라고 합니다. 한 달의 평균값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61선,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의 평균값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려놓은 상태,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릴 필요가 없죠. 이동평균선이 이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1선, 1년입니다. 현재 과거 1년 동안, 오늘까지 1년 평균값이 어느 지점이냐를 이동평균선에서 녹색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지금 노란색 체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무엇을 얘기한다? 단기 이평, 21선이 하락으로 계속 가던 것이 61선, 단기 석 달의 평균값을 강하게 넘어가면서 장대가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주었을 때는 이미 241, 1년의 평균값을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강한 추세, 이평선이 21선이 하락으로 밑에 보합권을 주다가 강하게 61선과 중요한 241선을 넘어갔을 때는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는 표현과 함께 매수에 적합한 포인트다. 그리고 나서 단기,
우리가 올라갔을 때 21선이 다시 꺾이면서 내려왔을 때 요 단기 반등이 만일에 1년의 평균값을 하회하는 포지션을 보여준다면, 돌파였던 구간을 하회한다면 다시 한번 꺾이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 이후 추세선이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인 우상향의 배열을 21선 위에 61선 밑에 241선 밑에라는 예쁜 정배열이죠. 순서대로 나열이 보여준다면 우리는 골든 크로스 이후 정배열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단기 반등이겠으나 우리가 이것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골든 크로스 이후 추세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을 보고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표현하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동평균선이 말해주고 있는 기준만 딱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이 또한 좀 이보다 쉬운 또 투자 방법은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세 국면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골든크로스 21선이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강세 국면입니다. 강세 국면이라고 그러고 이 61선과 121선이죠. 그리고 241선을 밑에서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순서대로 나란히 상승 위로 올라가 준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강세 국면이다. 상승세가 계속 타고 올라가는 강세 국면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잠시 이탈을 보여주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지금은 잠깐 조정을 주는 자리이고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큰 방향성을 먼저 잡아갈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거죠. 21선이 이탈되었다고 해서 21선은 밑으로 추세가 이탈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락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61선 이하 121선과 241선 6개월과 1년의 평균값은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갈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쭉 가면 여러분들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대한 이해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장 고점 시그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21선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21선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성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매수를 가고 있는데 61선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방향성, 큰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21선이 갑자기 힘이 탁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61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61선은 올라가고 있고요. 21선 단기 이평선들이 올라가면서 계속 붙는다면 우리는 옆으로 우측으로 계속 붙어주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천장 고점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하느냐? 그때 가선 21선의 이탈과 61선의 이탈을 보고 청산 구간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우상향과 그리고 이탈 국면에서 우리는 하락 국면을 딱 보고 천장에서 청산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더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현재 계속적인 상승을 다 보았기 때문에 61선이 탁 이탈되면서 계속적인 강한 하락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수와 그리고 강한 상승 국면을 계속 보여주다가 61선까지 꺾어내리는 중심, 그러니까 121선과 241선을 하락을 보여준다면 천산이라는 구간과 함께 청산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골든크로스 이후 천장, 데드크로스 직전까지의 매수 구간을 다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면은 쉬워요. 정말 보면 쉽습니다. 지나간 차트, 이동평균선 기준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정말로 이동평균선이 가는 대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꺾일 것 같고
하락할 것 같고 급락 급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못 믿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준만 정확한 기준만 외워만 두셔도 돼요. 외워만 두셔도 충분히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자, 투자 관망 구간입니다. 관망.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보합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평선이 꼬여 있는 구간. 전체적인 이평선이 꼬여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딱 보시고 있는 이 차트가 지금 현재 이번 주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200틱 차트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241선이 하락과 그리고 61선과 21선이 굉장히 큰 보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만일에 뭐 큰 차트 뭐 60분이나 아니면 뭐 60분 아니면 240분 이런 큰 차트라면 이 구간에서 다시 단기 구간을 나눠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하실 때는 단기를 먼저 보시죠. 단기에 이러한 캔들의 보합권을 보여주고 이러한 이평선의 보합권을 보여준다면 이때는 관망하시는 거예요. 이평선을 왜 관망해야 되느냐? 이동평균선의 정렬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망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먼저 관망을 한다면 이동평균선은 항상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매매할 때 이러한 모양을 여러분들 눈에 항상 익혀둔다면 이러한 모양 이동평균선이 위로든 아래로든 배열이 나눠져 있을 때 배열이 되어 있을 때 그 배열 구간 안에서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말 정석인 것이지 이러한 꼬여있는 구간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든 매도든 일단은 스톱입니다. 그래서 관망하시라는 거예요. 관망을 하시고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항상 보면 이런 구간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펴져 있을 때입니다. 꼬여 있을 때가 아니라 펴져 있을 때는 매매를 하시고 이동평균선이 꼬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관망 무조건 지금 쉬어가야 되는 타임이구나만 기억을 하신다면 이러한 보합 구간에서의 투자에 대한 실패는 최소한 없지 않겠느냐. 이런 구간만 피한다 그래도 충분히 더 많은 구간에서 수익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5가지만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 추세에서의 투자 전략입니다. 똑같아요. 하락과 상승과 하락은 모든 시그널은 똑같다. 단지 방향만 틀리다 해요. 방향만. 정배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간이 길었던 이동평균선 밑에서 위로 배열을 시켜주는 것이고 거꾸로 하락에서는 기간이 큰 이평선을 위에서 밑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배열, 강한 약세 국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매도 투자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인데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21선과 61선, 121선까지는 배열로 해서 접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240일, 1년이죠. 1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이 이탈되는 구간이 어디겠느냐? 그 구간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구간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잡으면 이 구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매매를 한다 한들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고생 안 하고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려지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암기를 하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만 꺾을 때 나는 따라 들어갈래.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니 이평선이 꺾였다가 바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급등 나옵니다, 여러분. 간헐적으로 그러한 포지션 급등과 급락의 단기 급등 급락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꺾여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위에서 받쳐준다면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단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단기 이평선은 매도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은 빨리 캐치할 수 있으나 단점은 급등과 급락에 대한 속임수에 우리가 많이 당하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은 기간은 길고 그리고
곡선 또한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곡선은 유연하다는 거죠. 유연하다.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반짝 쳐 올릴 수 있는 게 있으나 유연한 요 장기 이평선들이 순간 같이 따라 올라가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죠. 내려갈 수 있다. 보통 그러한 시그널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그널만 항상 기억을 하시고 항상 이평선을 보실 때 이러한 시그널에 대한 신호만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자, 강력한 약세 국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배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단어를 쓰고 우리는 명칭을 씁니다. 역배열, 배열이 거꾸로 잡혀 있을 때 우리는 뭐다? 강한 약세 국면이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뭐다? 매도 국면이다. 약세 국면이다. 241선을 아래에서 놀고 있는 기준만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나는 다시 재매도. 증시 보시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개념이죠. 청산. 올라오면 만일에 투자를 들어가서 물린 분들이 빠져나오는 국면이죠. 살아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매도를 때릴 수 있는, 재매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국면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확한 장중 단기만 기억을 하시고 그 기간에 대한 개념만 믿으신다면 이동평균선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낼 수 있습니다. 자, 바닥권이죠. 똑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계속 주다가 61선 크로스 이후 바닥에서 보합권을 보여준다면, 캔들과 같이 보합권을 보여준다면 61선입니다. 핑크선을 넘어가주는 구간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보합권 이후 바닥권이다라고 하고 표현을 하고 청산을 하거나 혹은 다시 반등에 대한 진입 투자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 자, 이 구간이 거꾸로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단기가 중기를 넘어갔을 때, 그리고 중기가 다시 장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 우리는 그래서 요 구간 이후 상승 전환을 얘기할 때 단기가 중기를 넘어갔을 때 그 국면을 반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 상승 이후 장기 이평을 넘어가고 추세를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다른 말로 반등 이후 변곡이라는 방향성을 바꾸어 주었다. 변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241선이 내려왔는데 21선이 반등 상승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든 크로스가 아니냐? 바로 한번 꺾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꺾일 수가 있으나 장기 이평선들은 계속적으로 자기 방향대로 계속 유연하게 넘어가고 다시 한번 올라가 주더라는 거예요. 단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 주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내려가 주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바로 따라가고 추세를 당장 급등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등을 갑자기 주고 바로 빠지는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동평균선 매매하다 보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를 급격하게 넘어갔다가 다시 쑥 빠진 후에 바로 다시 재상승을 보여주면서 골든 크로스를 상승 전환을 해주는 포지션, 시그널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것만 응용입니다. 이런 응용 구간만 몇 가지를 더 캐치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상승 전환입니다. 보합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인데 보합 구간에서요. 이렇게 보합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놀다가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주었을 때 단기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 241선까지 강하게 뚫어줬을 때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변곡이다. 추세가 터졌다. 그리고 수축과 그리고 확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축 이후 오므러들었다가 펴지면서 강한 방향성을 쏘아주더라.
이렇게 5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동 평균선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동 평균선만 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이동 평균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동 평균선 가지고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추세선 가지고 추세선을 이용한 치수선의 기준을 가지고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시는 방법 그것까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